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6장 얼마 남지 않았죠? 연결의 기타 사항. 교재로는 582쪽 4절입니다. 연결 주당이익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별 재무제표에서도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이 포괄손익계산서 밑에 함께 기재가 되는 것처럼 연결 재무제표에서도 연결주당이익, 즉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이 포괄손익계산서 하단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연결주당이익을 계산하는지 이번 절에서 보는데요. 중급회계2에서 개별 실체 주당이익 계산을 이미 배웠습니다만 혹시라도 안 배운 친구나 혹은 배웠어도 오래전에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책을 들여다봐야죠. 중급회계 책을 한번 보세요. 자, 기본주당이익은 뭐냐면 특정 기업의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는, 즉 일주당 이익인데, 그 이익은 뭐냐면은 보통주한테 가는 거니까 우선주한테 가는 이익 중에 배당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서 물론 손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주한테 먼저 가는 배당금을 빼면은 요 분자가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 아닙니까? 이거를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다만 가중평균을 해야죠. 단기 중에 유통 보통 주식수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가중평균을 합니다. 한편 희석주당이익은 뭐냐면 회사가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혹은 신주인수권 등 이런 잠재적 보통주를 발행했어. 이 잠재적 보통주라는 것은 뭐냐면 하시라도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증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희석주당이익은 if 만약에 잠재적 보통주가 모두 보통주로 바뀌었더라면 주당이익이 얼마나 더 내려갔는가, 더 보통주보다는 내려가야죠. 희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따라서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전환우선주가 전환되었다면, 뭐 신주인수권이 행사됐더라면 그 보통주식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분모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분자도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환우선주가 전환됐더라면 기초부터 우선주는 보통주였다고 보기 때문에 배당을 줄 리가 없잖아요. 일단 요 검정 색깔을 보면은 요게 기본주당 순이익 계산식인데 우선주 배당금 뺐잖아. 다시 얘를 더해줘야 요 차이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 조정액 혹은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 이자 비용은 더 이상 발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조정주식수가 들어가면서 플러스 세후 이자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분자도 조정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분자 조정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중급회계 때 했던 내용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여 기본주당이익보다 적어야 드디어 희석이 됐다고 보는 거죠. 반희석 효과, 오히려 예를 들어 기본주당이익이 10원인데 희석주당이익은 11원이야. 이런 반희석이죠. 반희석 효과를 갖는 잠재적 보통주는 계산해서 빼라 이런 겁니다.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 분모만 조정이 되는데요. 이 조정 주식수를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면은 10주야. 열매를 갖고 있는데 열매는 한 매당 1주씩 인수를 할 수 있어. 그렇다고 10주를 가져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반이석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다시 10주의 평균 시가분의 행사가격, 즉 행사가격이 평균 시가보다 적어야 이게 양수가 되겠죠. 행사가격이 평균 시가보다 더 많으면 실제로는 행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행사 가격만큼 신주주권 행사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평균 시가로 자기 회사 주식을 되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식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순수하게 늘어난 주식수만을 분모에 넣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중급회계책을 들여다보기 바라요. 이제 연결 실체 주당이익 계산을 해봅니다. 연결 기본 주당이익인데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연결재무제표에서 보았듯이 연결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지배기업 자본금 아닙니까? 따라서 분모의 주식수도 종속기업 주식수는 안 들어가고요. 지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6번 한번 볼까요? 지배는 종속의 발행보통주 중 80%인 800주를 소유하는 지배기업인데 단기 중에 두 회사의 보통주식수 변동은 없고요. 잠재적 보통주도 없습니다. 연결 기본 주당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지배만 보니까 기말 유통보통 주식수는
만주. 단기 중에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만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우선주도 있나 보죠? 우선주 배당을 6만을 합니다. 종속회사는 기말 유통보통지수 1000주. 그 중에 이제 지배가 800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5만입니다. 연결 포괄소행쟁이 계산서를 만들어 보니 단기 순이익은 35만입니다. 뭐 아무런 내부 거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연결 단기 순이익은 35만 원이겠죠. 근데 35만 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종속기업 단기 순이익 5만 중 20%만큼이 비지배 지분 귀속, 나머지 34만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연결 기본 주당이익을 계산을 해보는데요. 지배기업한테 귀속되는 순이익이 34만이었죠. 거기서 우선주 배당금을 뺍니다. 그리고 보통 주식수로 나누면 28원이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가볼까요? 종속기업의 기본주당이익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종속기업은 당기순이익이 5만이고 유통주식수가 1000주이기 때문에 50입니다. 그러면 요 위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즉 30만원에요 4만원이 들러붙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볼까요? 원래 30만원인데 5만원 중 4만원이 들러붙었는데 이 4만원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800주를 갖고 있죠. 종속기업의 기본주당이익이 50원, 그래서 4만이 여기에 들러붙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 50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면은 연결 기본주당이익을 지배기업 본인의 개별순이익 3만, 우선주배당금 빼고요. 지배가 갖고 있는 종속기업의 보통 주식수가 800주인데 800주당 50의 기본주당이익 4만이 들어가고, 그래서 만 28. 뭐 방법 1이나 방법 2가 똑같은데요. 우리는 앞으로 방법 2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할 때 요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환되는 주식 수도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연결 기본 주당이익이나 연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 2가 훨씬 더 계산 과정이 편해요. 그래서 이 방법 2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예치로 보겠습니다. 지배는 종속의 발행 보통주 중 80%인 800주를 소유하는 지배기업이고요. 단기 중에 두 회사의 보통 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했고 잠재적 보통주도 없습니다. 연결 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자료가 주어지는데, 앞서 이 6번과의 차이는 요 미실현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 종속 회사 간에 상향 하향 거래가 있고 거기에 미실현이익이 각각 지배 쪽 종속 쪽, 이게 하향, 여기 상향 미실현이익이겠죠. 미실현이익이 있든 없든 이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주당이익은 내부 거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반면에 연결 재무제표 계산을 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을 해줍니다. 요거는 지금 보다 보면은 35만이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부 미실현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써놓은 것처럼 미실현이익을 조정한 후에 금액에 기초해서 연결 주당이익을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기업의 기본 주당이익은 5만 나누기 1000주가 아니라 여기서 상향 미실현이익 1000원을 뺀 49원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연결 기본 주당이익은 지배기업 본인의 당기순이익, 거기에 하향 미실현이익이 있으니 빼야 되겠고요. 우선주 배당금도 빼야 되겠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주식수가 800주인데 여기다가 상향 미실현이익을 감안하여 계산한 49원이 곱해져서 만원주로 나눠서 27.42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앞서 연결단기 순이익 요 숫자는 내부거래이익이 미실현이익이 반영이 안 된 건데요. 반영이 됐더라면은 연결단기 순이익은 하향 상향 미실현이익이 빠져야 되니까 34만 4천이 될 거고요. 방법 1에 따라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건 방법 2고 34만 4천, 거기에서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 요 상향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의 0.2에서 33만 4,200. 그래서 연결 기본 주당이익은 33만 4,200에 우선주 배당금을 빼고 만을 해도 27.42 이렇게 나오는데, 방법 1보다는 방법 2로 하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결 기본 주당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모는 지배기업의 유통보통 주식수입니다.
분자는 지배기업 순이익에 일단 우선주 배당금은 빼야 되는데 여기에 지배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기업 보통주식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종속기업 기본 주당이익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각각 별표 표시한 금액은 내부 미실현손익이 있으면 다 그거를 조정한 후의 금액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연결 희석주당이익입니다. 지배기업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식이 있을 거예요. 그 분자에다가 요거를 더 가산을 하는 거예요. 지배가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잠재적 보통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더라면 하는 전환주식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속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미리 계산해 놓고 거기다가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전환주식수 계산할 때 신진수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식법으로 계산한 그 주식수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예8을 볼까요? 연결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지배종속의 자료가 주어지는데, 자, 지배는 별도 재무제표에 자기의 순이익이 100만원, 우선주 배당금 25만, 단기 유통 보통 주식수는 2000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배가 소유하고 있는 종속의 금융상품을 보니까 종속이 발행한 보통주 600주를 갖고 있어요. 이게 60%예요. 또 종속이 발행한 전환우선주 중에 100주를 갖고 있대요. 전환비율은 1대1이고요. 배당은 1주당 100원씩 지급입니다. 한편 종속을 보면은 종속의 개별 순이익은 3만이고요. 단기의 유통 보통 주식수가 1000주입니다. 1000주 중에 600주를 종속이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한편 전환우선주 500주 중에 100주를 종속이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종속의 기본주당이 희석주당이익을 먼저 계산을 해놔야 되겠죠. 기본주당이 종속의 단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빼야죠. 전환우선주 100원씩 500주 빼기 나누기 1000주 하면 250원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을 해볼까요? 전환우선주가 전환이 된다면 여기 지금 조정주식수가 들어가잖아요. 500주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배당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즉 우선주 배당금을 안 줄 거니까 요거만큼 더 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게 결국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단계 2 연결 기본주당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단기순이익의 지배기업입니다. 페어런트 우선주 배당금을 빼고요. 보유 중인 종속기업 주식수가 600주죠. 거기에 250. 보유 중인 전환우선주는 100주인데 여기는 실제 받는 배당금이 100원이니까 100원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주로 나눠서 455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한편 세 번째 연결 희석주당이익 계산해 볼까요? 단기순이익에 우선주 배당금 일단 들어가죠. 보유 중인 종속기업 주식수 600에 앞에서 계산한 200원의 희석주당이익을 곱하면 되고요. 보유 중인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200의 희석주당이익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적죠? 그래서 연결 기본주당이익은 희석이 되는 겁니다. 연결 기본주당이익이 여기 한도가 될 거 아니에요. 더 적기 때문에 희석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죠.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지배는 별도 재무제표의 자기의 순이익이 13만원, 우선주 배당금이 만원입니다. 단기 유통보통 주식수는 만주인데 다음과 같은 종속의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대요. 보통주 800주, 신주인수권 20개, 전환우선주 300주입니다. 종속으로 가보면 단기 순이익이 58,000, 1000주의 보통주가 있는데 그 중에 800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기에 발행한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100개래요. 100개 중에 20개를 종속이 갖고 있는데 행사 가격이 80, 평균 시장 가격이 200. 200보다 훨씬 행사 가격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희석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자기주식법에 따라서 조정주식수를 계산할 거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전환우선주는 400주인데 1대1 전환 비율이고요. 배당은 1주당 100원인데 이 중에 지배가 300주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먼저 종속의 기본주당이 희석주당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종속 58,000 단기순이익에 전환우선주 400주에 100원씩 배당금이죠. 그래서 54원 나누기 1000주 하면 되고요. 희석주당이익은 58,000에 요 분자에 전환우선주 400주가 보통주로 바뀐다면 1대1 전환인이 400주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당을 더 이상 안 주니까 분자에 요 효과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를 해서 배당을 안 줄 거니까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는데 54보다 40이 적죠?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연결 기본주당이익인데요. 지배기업 자기 거 13만 원에 배당금, 우선주 배당금 만원, 우선주 배당금 만원 여기 있죠? 요거 일단 빼고요. 자, 보통주 800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54. 우선주 300주 요거는 10원씩 배당금 주기로 했죠? 그리고 만주로 나눠서 16.62. 기본주당이익은 실제로 유통 중인 주식수에 기초한 주당이익입니다. 자, 모든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13만 원에 만 원까지는 똑같고요. 자, 800주 예, 요 40원.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해보자고요. 이걸 먼저 300주는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었으니까 요 다시 또 40원. 자, 요거 할 때 조심을 해야죠. 20주로 전환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데 20주가 아니죠. 20주에서 20주 곱하기 평균 시가분의 행사가격을 빼줘야 됩니다. 이게 8주입니다. 왜냐하면 반희석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2주에 40원. 희석이 됐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결 희석, 주당이익. 이렇게 글자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풀이 과정을 머릿속에다가 딱 박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교재 589쪽에 표 2는 시속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잠재적 보통주의 고려 방법인데요. 뭐 썩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 현금흐름표를 보겠습니다. 현금흐름표도 연결 베이스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실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연결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은 개별 현금흐름표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즉 연결 지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든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현금흐름표를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배기업 현금흐름표, 종속기업 현금흐름표를 단순 합산한 후에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한 현금 흐름을 없애버리고 구분을 다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방법 2가 더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금 흐름표는 이미 중급회계 때 다 배운 거고요. 새삼스럽게 지금 다시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회계원리를 강의할 때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현금 흐름표도 강의를 합니다. 전혀 지금 현금 흐름표를 모르겠어. 공부하세요. 뭐 별 수 없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연결 현금 흐름표에 현금 흐름 분류가 개별 현금 흐름표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거나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요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를 하는 거. 뭐 요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겁니다. 지배력 변동 없이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나간 돈이 있겠죠? 처분하면서 일부 처분하면서 들어온 돈이 있겠죠? 요거는 개별 재무제표에서야 투자활동이겠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현금흐름표상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두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편 종속이 비지배 지분에 지급한 현금 배당은 개별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기업 선택에 따라서 현금 유출인데요. 영업활동 유출 혹은 재무활동 유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본소에서는 배당 지급을 재무활동 현금 유출로 보기로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보는데요. 예 10번입니다. 갑회사는 단기 중에 을이 발행한 보통주 80%를 2,400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갑회사의 별도 현금흐름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돈 나간 게 투자활동 현금흐름, 현금 유출로 되겠죠. 요거를 하나만을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기초현금은 3,000, 그래서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기말현금은 60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의뢰사의 기초기말현금은 모두 200이고 다른 현금 거래가 없다고 가정할 때 현금흐름표를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게 갑이고요. 여기다가 을을 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보았던 갑, 을은 기초기말 여기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요 순수한 종속기업 주식 취득 효과만을 지금 보기 위함인데요. 먼저 기말에 갑은 600, 을은 200이니 거기 800이어야 되잖아요. 기초에는 여기가 3000, 여기가 200이니까 3200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뢰사를 취득을 할 때 내 돈이 2400이 나가지만 처음부터 200의 현찰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기 때문에 결국은 2200만큼 대가를 주고 주식을 산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흐름 유출이 2200이고요. 지배기업 기초현금은 지배기업 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말에 800이 표시되게끔
연결 현금흐름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11번을 보면 갑회사는 의뢰사 발행 보통주 70%를 보유하는 지배기업인데 당기 중에 의뢰사 보통주 10%를 2천에 또 샀어. 어쨌거나 별도 현금흐름표에서는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으로 2천이 들어가요. 이 거래 하나만을 놓고 보자고요. 기초 현금이 3천, 당기에 2천만큼 현금이 유출되니까 기말이 1000입니다. 자, 의뢰사는 모두 200이라고 가정을 할 때 갑회사 현금흐름표, 의뢰사 현금흐름표가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요거 3200, 요거 1200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단지 투자활동이 아니라 재무활동으로 보니까 분류만 재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예, 12번 P회사는 S회사 지분의 80%를 소유하는 지배인데 당기 중에 S회사가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했대요. 그럼 P한테 800, B지배한테 200 이렇게 갔겠네. 보자고요. 자, P회사는 받은 수취한 현금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이렇게 배당금 수령으로 들어갑니다. S회사는 재무활동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800, 여기서 800은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연결 현금흐름표에서는 B지배 지분에 나간 200만큼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건 지배 종속회사 간의 내부 거래로 보고 전부 상계를 할 거 아닙니까? 한편 연결 실체의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은 현금흐름과는 상관이 없죠. 따라서 연결 현금흐름표 작성을 할 때 단순합산 현금흐름표에서 내부 거래 및 미실현 손익 제거와 관련된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자, 보자고요. 예, 13번 지배기업인 P회사가 당기의 종속기업인 S에 원가 1000원짜리 재고를 1500에 팔았는데 이를 외부로 안 팔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500만큼 미실현 이익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결분계를 했느냐면은 4장에서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P회사가 매출채권, 매출,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재고자산 1000원짜리를 1500에 팔았죠. 여기는 재고자산, 매입채무 이와 같이 분계를 했을 텐데 개별 재무제표에 있던 이런 내부 거래를 연결할 때 전부 다 없었던 걸로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금흐름표 작성할 때 개별 현금흐름표 작성하고 우르르 합쳐 놓은 상태죠. 그러면 들여다 한번 보세요. P에서 현금흐름표를 보면은 당기순이익에 매출 총이익만큼이 들어가고요. 매출 채권이 증가됐잖아요. 재고자산이 감소됐습니다.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현금은 없고요. S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입 채무의 증가, 재고자산의 증가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합산한 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아니지. 이 거래는 없었던 거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이고 이런 것들은 이와 관련된 뭐 매출 채권의 증가 감소, 재고자산의 증가 감소, 매입 채무의 증가 감소를 싹 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내용들이. 자, 드디어 챕터 6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 연결 실체 내 기업의 주식기준 보상거래입니다. 뭐 스탁옵션 거래인데 이 스탁옵션 거래도 전부 다 중급 2에서 한 겁니다. 뭐 새삼스럽게 더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595쪽 6.1을 보면은 연결 실체 내 기업의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무엇이? 라는 건데 실제 실무에서도 종종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상장기업이고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스타트업 하나를 지금 설립을 하면서 얘가 종속기업이야. 이때 신약개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면은 나중에 주식을 주마 할 때 이 지배기업 주식을 주기로 스탁옵션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종속기업 임직원이 더욱더 신약개발에 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이겠죠. 스탁옵션을 부여하면서 이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가 개별 재무제표 혹은 별도 재무제표라면 차변에 보상비용을 인식을 하고 대변에 주식 선택권, 그것이 바로 이제 주식 결제형이고요. 대변을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하면은 현금 결제형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주식 결제형이라는데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 상품이고요. 주식기준 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는 의무, 부채를 부담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무가 있으면은 현금 결제형이죠. 주식 결제형으로 처리를 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바로 뒤에 예가 하나 나옵니다. 한편 해당 거래가 자신의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만 주식 결제형이고요. 나머지는 다 현금 결제형입니다. 이 14를 보면
1년도 초에 지배기업인 갑은 종속기업인 을 종업원 50명에게 3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스탁옵션 100개씩을 부여했는데 그날의 공정가치는 개당 30입니다. 1년도 말 현재 90% 종업원이 궁극적으로 이 스탁옵션을 가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1년도 말에 종속기업인 을은 자기 개별재무제표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은 50명의 90% 100개에 개당 30원인데 전체 3년 중 지금 첫 번째 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죠. 45,000원만큼 비용으로 잡습니다. 이게 연결실체 내의 거래가 아니고 자기가 부여하는 거라면은 대변이 주식 선택권이겠으나 지금 갑회사가 지배기업이 스탁옵션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자본 항목 이렇게 처리하고 끝나는데요. 요거는 지배로부터의 출자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지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가 스탁옵션 분괴를 하는 거고요. 이때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을 산 것이냐 보는데 좀 특이하죠? 뭐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종속회사 지배회사 재무제표 합치면서 얘하고 얘는 상계하여 연결재무제표에는 표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개별재무제표에만 표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길고 긴 연결재무제표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